휴모션의 김성진 대표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입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저도 좀 압니다. 탑다운 저 여성 안내원이 이렇게 딱 이제 대기하고 있고, 그곳은 어떤 공간이냐면 일종의 이제 쇼룸이었습니다. 쇼룸. 또 큰 기업을 일구겠다는 뜻을 키웠겠지요. 저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보다 제가 꿈꿔왔던 청년기업가상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팬TV 송창섭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입니다. 이분과의 이제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많이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사실 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저도 좀 압니다. 김성진 대표를 제가 쓴 이제 기사를 이제 검색해 보니까 제가 2014년 8월에 이분을 인터뷰하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당시 이제 그분이 여러 경제 매체들에 이제 소개돼서 저도 이제 취재를 했는데, 주목받는 20대 청년 기업인으로 이제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어서 취재를 하고 싶다고 했죠. 그때 이제 그분이 서울 강동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 부속 건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벤처기업하고 초등학교 부속 건물이라 좀 이상했습니다, 저는. 더 웃긴 건요, 이렇게 딱 사진 기자를 대다가 가봤더니 무슨 이제 아파트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입구가. 아리따운 저 여성 안내원이 이렇게 딱 이제 대기하고 있고, 저를 안내하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생각한 청년 벤처 기업 가면 우리 청바지에 슬립바 끌고 머리 부시하고 좀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그곳은 어떤 공간이냐면 일종의 이제 쇼룸이었습니다. 쇼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기술 이렇게 전시회가 쫙 돼 있고, 가운데 넓은 탁자가 있는데, 이 업체가 만들었던, 아이카이스트가 만들었던 게 큰 디스플레이예요. 큰 디스플레이 안에서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큰 T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렇게 터치스크린 하면서, 이 대화에만 터치스크린을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기술을 선보이는 건데, 제가 이제 그 당시 그랬어요. 제가 이제 관련 기술을 잘 모르니까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그분이 굉장히 좀 황당해 했던, 그랬겠죠. 본인이 이게 정말 힘들게 만든 건데 잘 모르는 기자라서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물어봐니까 좀 황당했던 기억이 나는데, 테이블에 앉아서, 제가 당시 생각은 그랬어요. 테이블에 앉아서 터치해가지고 손님들한테 옷을 고르게 한다든지, 식당에 가서 손님들이 화면을 터치하면은 음식을 주문한다든지, 그런 게 저는 실생활에서 얼마나 쓸까. 회의할 때도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마 그 당시에는 아이카이스트는 이제 세종시 어느 학교에다가 교육용으로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공할 거고, 해외 아랍에서도 수출이 되고 있다, 이런 거를 많이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제 취재에 임하는 그분의 태도가 조금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소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스럽지 않은, 딱 가는데 이제 검은 정장을 딱 입고, 머리는 이제 2대8 가름. 저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건데, 2대8 가름하고 머리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저는, 되게 좀, 제가 생각했던 청년기업가하고는 좀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인터뷰를 마치고는, 카이스트에서 설립한 사내 학내벤처니까, 제가 대전에 좀 가서 학교로 가봐도 되겠냐 물었더니, 그러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 또 사진 내려갔습니다. 당시 저는 제 눈으로 직접 이 카이스트에 진짜 있는 학교에 있는가라고 좀 궁금했었고,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런 모습 자체가 혹시 거짓말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죠. 그래서 사실 두 번의 취재를 가는 건 언론에서 이렇게 좀 제가 흔한 일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도 좀 결례로 보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굉장히 흔쾌했었고, 다행히도 사무실은 카이스트에 있었고, 그 취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인터뷰를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저와의 대담 자리에서 유명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해서 좋은 인상은 아니더라고요. 김성진 대표, 충북 음성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어릴 때부터 신동 소리 듣고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또 큰 기업을 일구겠다는
뜻을 키웠겠지요. 저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보다 손쉬운 방법을 떠올랐을 겁니다. 인맥 쌓기. 우리 이제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 또 어른들이 많이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쉬우니까. 정치인 누구를 알고, 경제인 누구를 알고, 언론인 누구를 알고. 어쨌든 기업인으로서의 저는 충분히 그 회사가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기사를 썼던 건데, 다만 저는 김성진 대표를 보면서 제가 꿈꿔왔던 청렴기업가상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 소식이 이제 끊겨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박근혜 정부 시절인가요? 비선 실세들과 어울려 다녔던 소문도 전 들었습니다. 저하고 만났을 때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 사위 누구하고 친하다는 소리는 그분하고 사석에서 형 동생 한다는 얘기도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그때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친하다고 말은 그렇고 어쨌든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으니까, 비대위원을 했으니까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정치권과 줄을 닫고 싶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그 선물 명단에 그 당시 손수조 비대위원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당시 사실 이 대표는 비대위원도 아니었어요. 김성진 대표하고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시기가. 그걸 이제 지금 문제 삼는 건데, 글쎄요. 저는 제가 지금 보는 국민의힘 윤리가 보는 이 대표의 문제점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른바 이제 성상납을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성상납을 받았다는 주장하는 그거를 이제 증거를 인멸하려는 걸 교사했다 이건데,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가운데 윤리가 심의 대상을 삼은 것은 지금 증거인멸 교사를 통해 이제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건데, 측근이 이제 김철근 정무실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건데요. 솔직히 성상납 의혹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고 이게 지금 확인되지 않았는데 증거인멸 교사 판단이 가능한가? 저는 이게 가능한 문제인지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윤리가 문제를 삼으려면 성상납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그게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그게 현재의 대표직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를 살펴봐야죠. 다시 돌아가서 10여 년 전 20대 젊은 청년이 그런 일을 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자고요. 그게 지금 대표직하고 수행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일각에서는 당시 때 20대 젊은 정치 신인이 30만 원에 이르는 접대를 권한 짓들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정치적 도덕적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은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글쎄요, 젊은 시절 과연 그렇게 말하신 분들은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는지 좀 묻고 싶어요. 저는 진위업을 떠나서 국민의힘, 더 나아가 여권 내 권력 다툼으로 이 카이스트 문제가 이제 악용되는 것 같아 너무 좀 안타깝고요. 이 문제는 좀 그렇게 특정 정치인이 미우니까 내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차제 제대로 된 당대표, 젊은 당대표가 아니라, 글쎄요, 그게 과연 개혁적인 집권 여당의 모습인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제 부끄러운 과거도 좀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아이카이스트 문제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성진 대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기업인이었는데, 어쨌든 사기를 쳐서 현재, 구속된 상태인데, 더 이상 이렇게 이 문제가 논란이 커져서, 정치권의 시끄러운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블랙팬 TV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